지난주에 이어서 욕실의 역사를 중세기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실의 문화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인은 하수시설에 대한 기술 부족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융성했던 상수, 하수시설에 대한 기술이 퇴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위생 문제는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이 피부의 모공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된다는 신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신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 사용을 멀리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중목욕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일찌감치 욕실 사용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형제들에게 되도록 적게 씻으라고 했고, 745년 성 보니파시오는 문란한 욕탕과 공중 목욕탕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후에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여 터키식 목욕탕을 경험하고 돌아온 병사들에 의해 공중 목욕탕의 사용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멀리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도시에서 정화조 사용이 보편적이었고, 정기적으로 힘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은 하천에 흘러보냈습니다. 유럽에서도 14세기부터 향수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증류기와 같은 기술 개발이 르네상스 시기에 본격화되면서 향수 생산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 초기까지도 귀족과 중상층 사이에서는 파우더 향수를 가발과 머리카락뿐 아니라 어디든 듬뿍 뿌렸습니다. 이렇게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에 흐르는 기름기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시기에 결혼하는 신부가 부케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교회가 함께 목욕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숙한 행위로서 1년에 한 번, 특별히 5월에 한 번만 목욕을 했습니다. 결혼 시즌은 전통적으로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기간이 지난 후에 결혼 시즌을 맞이하면서 부케, 즉 꽃다발로 악취를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와 관련하여 세련되면서도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이 부각되었습니다. 가령 로마 천사의 성 안에서 화려한 대리석과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1530년도에 만든 목욕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욕실의 공기까지 데우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집 밖에 두던 변소를 대신하여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실내용 변기 혹은 안장이라고 불렀고, 형태는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습관적으로 볼일을 볼 때도 대화할 사람을 받았다면 세기를 거치면서 변기도 맞춤형으로 환경에 맞게 커졌을 것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급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장폴 마라가 건강을 이유로 종일 욕조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교회 고위 인사들은 욕실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만약 태양왕 루이 14세가 일생에 2번 목욕을 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한 번은 아기였을 때고 한 번은 어른이 되어서겠죠? 콜레라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19세기 초반에야 비로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위생사들에 의해 냄새와 유독가스로 인해 질병이 전염된다며 몸 전체를 씻도록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목욕을 한다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 자문단과 교사들, 학장이 나서서 교내에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목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한편 목욕하는 습관 들이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예컨대 런던에서 1930년까지 노동자 계급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목욕을 하도록 법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욕실은 몸을 씻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장소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리듬은 시간이 없어서 목욕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목욕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겨난 욕실 문화가 있습니다. 소비사회로 내려오면서 욕실 제품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중 우뜸은 비누입니다. 20세기 초 세균 이론이 요새하면서 1930, 40년대 항생제가 발견될 때까지 물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생물을 퇴치하고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장에서의 노동은 특히 여성들에게 긴 하루를 보낸 후 몸의 악취를 이식하게 했고 1920년대에 이르러 악취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목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빈곤에 대해서도 점차 인식하고 악취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욕실 제품으로 목욕하는 습관과 함께 생겨난 것이 목욕 가운입니다. 실내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180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부 상위 계층에서는 하위 계층과 차별화된 뭔가를 구매하고픈 열망이 일어났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옷으로 사회적 레벨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상위 계층의 여성이라면 모름지기 시장과 활동에 따라 하루에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아침에 입은 옷과 저녁에 입은 옷, 오후에 입은 옷, 방문복과 잠옷과 실내복을 모두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실내복은 현대로 오면서 과거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계급을 규정짓는 옷이 되었습니다. 옷은 땅에 닿을 만큼 길었고 때로는 땅에 끌릴 정도였습니다. 길게 단추로 채우거나 끈으로 묶고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1880년대 일본 개화기 때 국제무역을 통해 일본에서 서양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일본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의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시기 일본 문화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로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 기모노였습니다. 기모노는 집에서 입는 실내복으로 자주 사용했고 벨트로 허리를 훨씬 간단하게 마무리는 기모노와 실내복에 결합해서 또 목욕이 규범화되면서 목욕 가운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긴 욕실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욕실 문화에도 시대에 따른 신념과 개념이 있었고 학문이 진화하면서 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